사장에게는 때로 조선 태종이 아들 세종을 위해 개국 공신을 숙청했던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한 사장이 본인의 경영권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인 기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를 오랫동안 함께 성장시킨 창업 공신들이 있다면 종종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창업 공신에게는 자기 헌신으로 키워온 회사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장의 아들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위 대표 자리에 오르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그런 창업 공신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장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이든지 회사를 떠나든지죠. 그리고 사장은 창업 공신들이 그 선택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은 사장의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라는 현실을 창업 공신들이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장이 회사는 당연히 내 아들이 물려받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 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들이 충분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후에도 그의 자리를 보장한다는 등의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업 공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그들이 경영권 승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고 회사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 공신들이 경영권 승계에 불만을 품고 나쁜 의도로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함부로 다룰 존재가 아닙니다. 기밀 유출, 유사업체 창업 인재, 빼돌리기 등으로 회사에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창업 공신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고 이후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결국 사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사장이 직접 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창업 공신들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창업 공신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과 상황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김 전무처럼 평생을 회사에 바친 창업 공신들에게는 명예롭게 자리를 마무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충분한입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창업 공신들은 평생을 회사에 충성했고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회사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후에도 창업 공신들과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퇴사 후에도 그들에게 회사를 도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그들과의 관계 유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과 고문 형태로 계약하여 계속해서 경영에 관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창업 공신들의 입지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시대가 바뀌면 창업 초기에 필요했던 능력은 새로운 인재들에 비해 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언젠가 그들은 회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라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악한 사장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은 사장력 수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